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먼저 헤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엔 필요 없습니다. 자, 이틀 연속 하락 후 코스피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일정상 부담이 되는 재료, 관세 뉴스 속에 반등이 강하지는 못했죠.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인사들의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29일, 그러니까 주말 사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관세 서한 발송이 무역 협상의 끝, 즉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은 없다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랄까요? 행정부 내 다른 인사,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는 9월 1일까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며 어떻게 보면 엇갈린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속내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있어 압박에 나서고 있고, 이런 움직임 속에 캐나다가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철회한 걸 보면 아직 무역 헤드라인 방향성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점을 알 수도 있겠죠.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백브리핑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한미 강요급 협의와 3차 실무기술 협의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 시한 연장을 현실적인 목표로 강조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이고요. 미국 상황이 유동적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도 전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띈 건 그동안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상호관세만이 협상 대상이라고 밝힌 미국 측의 입장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품목 관세도 거론이 됐다며 제한적이나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도 시사를 했습니다. 환율과 방위비는 별도 논의, 대부분의 무역 장벽 보고서의 비관세 장벽들이 세부 사항으로 언급이 됐다고도 했죠. 무역 협상으로 시장의 시선이 머무는 동안 한미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의 키워드는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무버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새벽 나온 무역 뉴스입니다. 감세안 통과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중에 무역팀과 상당수 국가의 관세를 결정할 거란 백악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세안의 향방이 단기 관세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에 감세안 뉴스까지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적으로는 LG전자가 유럽 온수솔루션 기업을 인수, 냉난방 공조 분야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서클을 두고 번스타인과 캐너코드 등은 긍정평가를 내놨지만 JP모간과 골드만삭스는 고평가를 이야기하며 목표가를 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80에서 83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죠. 스테이블 코인주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연일 차익 실현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 관련주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 보이는 소득세법 개정 관련 뉴스도 확인을 해볼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단 무엇인지부터 복습을 좀 해보면요.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만약 배당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시행하게 되면요, 최대 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더 자극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주주와는 궁극적으로는 증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 국정위와 기재부가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일단 국정위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통해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장 지수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방향성은 상법 개정, 그다음은 소득세법 개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임을 또 한 번 시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무버들을 짚어봤는데요. 6월에 기록적인 강세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다만 이번 주에는요, 관세 상법 개정까지 변동성으로 이어질 일정들이 많습니다. 즉 당분간 단기적으로 뉴스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SK오션플랜트가 3,834억 원 규모의 안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안마 해상풍력은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인근에 2027년 상업 운전 시작을 목표로 53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짓는 사업인데요.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가 큽니다. 이 사업을 SK오션플랜트가 맡게 됐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계약 내용 자세히 보시면 해상풍력과 하부구조물 공급 계약금은 3,834억 5,425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 기준 57.9%로 대형 수주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어제 장중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K오션플랜트는 3.3%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상승 모멘텀 두 가지나 있는 만큼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동부건설이 2,100억 원 수준의 서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고척동 모아타운 3개 구역의 아파트 64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계약 금액은 2,100억 원으로 작년 동부건설의 연결 기준 매출의 12.44%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3개월, 실착공일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공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동부건설 공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억 원 규모의 고척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사 수주에 나선 상황,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우상향 중인 주가에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그 동부건설이 공시한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고척동 241번지 일대에서 2,1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 647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인데 지난 이게 4월 29일 시공사 선정 발표 이후에 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900억 규모의 시흥동 그 모아타운 시공자 선정 확인 공시와 955억 원 규모 천호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확인 공시도 함께 했는데 동부건설이 도시정비 사업에 잇따라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고척동 계약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에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4월 말에 이런 내용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동부건설 주가는 올해 지금 36.5% 상승 중인데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 상승률인 64.8% 상승보다는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건설주 상승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영업이익 1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및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실적 개선 원인이 지난해 신규 수주가 사실 2조 9천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한 30% 증가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원가율 개선도 함께 나타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 규모가 한 1조 원을 좀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년 수주액인 2조 9천억 원을 과연 초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가 어려운 규모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커버리지를 하는 증권사도 한 곳밖에 없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5,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뭐 지금 현재 동부건설 주가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추정치가 2분기부터 오히려 좀 더 전년 대비 감소한다는 그런 추정치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 대금 자체도 거래량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좀 유동화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신규 투자에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 확대 기대감 속에서 오른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규제 움직임이 건설주 주가 상승에 제동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사실 그 주택 규제는 사실 지금 그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거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은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건설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징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시로도 살펴보셨죠. SK 오션플랜트 짚어보도록 할 텐데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워서 10%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공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SK 오션플랜트가 아시아 해상 그 풍력 하부 구조물의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정규 시장에서 소폭 상승 마감한 이후에서 애프터마켓은 장중에 무려 17.3%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은 10%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안마도 해상 풍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회사 측에서 신규 수주 목표를 이제 연초에 제시했는데 이 안에 포함된 그런 것이었고 투자자들은 이제 2분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2분기 마지막 날에 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회사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3분기 중으로 대만에서 신규 수주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 전체로는 유럽에서 이제 하부 구조물의 하나인 자켓 수주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서 매년 2건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한 25배 수준으로 다소 좀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올해 확실한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국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수주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면이 본다면 주가는 이러한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우상향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K 오션플랜트의 수주 모멘텀은 계속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웹툰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유럽 시장 공략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프랑스 고속열차 테제베에 네이버 웹툰 오리지널 작품을 제공하게 된 건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장 웹툰 섹터가 0.52% 강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대원미디어가 11%대, 조이시티가 6%대, 미스터블루도 6%대, 네이버는 1%대 강세 보였습니다. 테제베의 연간 이용객 수는 1억 2,400만 명, 네이버 웹툰 입장에선 1억 명이 넘는 잠재 독자에게 한국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플랫폼을 확보한 셈인데요.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타이밍도 인상적입니다. 경쟁사인 카카오 웹툰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도 해석되는데 앞으로 들려올 소식도 체크해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 이른바 한강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연말부터 2차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장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3%대 약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LG CNS가 11%대, 미투원이 10%대, 카카오페이가 8%대 약세 보였습니다. 2차 테스트가 잠정 중단된 이유는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은행이 아닌 민간업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를 계기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각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규모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자세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프랑스 고속열차에서 K 웹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웹툰이 프랑스 고속열차에 오리지널 웹툰 15편을 제공한다고 밝힌 건데요. 어제 웹툰주 상승세가 좀 눈에 띈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 간밤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웹툰 엔터로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4.8% 상승한 9.0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이제 웹툰 9편이 한국 웹툰이 9편, 프랑스 웹툰 6편을 떼제배 전용 콘텐츠로 제공하는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고속철 떼제배를 이용한 승객이 연간 1억 2,400만 명 이상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도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프랑스가 주요 세계 관광지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 웹툰을 글로벌하게 소개하는 동시에 네이버 웹툰 브랜드 인지도 역시 상승하는 기회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콘텐츠 제공이 실적에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뭐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지금 적극적인 어떤 본격적인 그런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좀 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재료 바탕으로 대부분 웹툰 관련주 상승을 했는데 뭐 긍정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접근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그렇기에 단기 테마이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연일 차익실현성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8%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간 워낙 또 급등을 했고 헤드라인이 계속해서 조금은 불안한 그런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제 막판에 좀 재료 노출, 뭐 재료 소멸도 좀 고려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공통점은 뭐 특정 자산, 예를 들어서 원화와 1대1 교환되는 거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이제 발행 주체가 한국은행이냐, 민간 기업이냐, 아니면 이제 법정화폐로 거래 수출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1차 테스트 마감 이후 2차 테스트를 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아무래도 뭐 아까 소개를 했지만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대두된 면이 있고 또 1차 때도 그랬는데 2차에서도 역시 상당한 자금이 은행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반대하지는 않지만 민간 기업이 아닌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좀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의 마찰도 나오고 있고 뭐 은행으로서는 사실 디지털 화폐에만 올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어떤 조금 이것을 좀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차 테스트가 잠정 중단되면서 오히려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는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권이 먼저 좀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경계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너무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실제 너무 빨리 상승한 면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주 투자에는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은행의 한강 프로젝트 중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더 확대하는, 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워낙 급등한 상황이라 변동성은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서클과 관련해서도 월가에서 좀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JP모간과 골드만삭스는 지금 서클 주가가 180불대인데 네. 83달러 이 수준으로 내려잡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만큼 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됐다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이 사실 뭐 달러 베이스랑 원화 베이스랑은 조금 다른 그런 국면이 될 텐데 사실 달러 베이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좀 이렇게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는 분명 이제 향후 뭐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의 수단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과연 이제 주가가 그거를 미리 반영했냐 안 했냐의 그런 뭐 어떤 판단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추가적인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 선반영된 주가를 조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의견이 좀 나뉜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판단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뭐 이쪽으로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하죠. 관련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워낙 뜨거웠고 네. 그런데 6월 말에는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난 상황. 7월 첫째 주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뭐 상법 개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도 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7월의 투자 전략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월까지의 투자 전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좀 국면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뭐 지수가 많이 상승한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좀 연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관세와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이 오히려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관세를 예상해서 미리 이제 선호도 미리 구입을 한 그런 주문들이 많았을 것으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보다는 2분기는 환율도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환율이 그래서 2분기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금은 한 6조 원대 후반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컨센서스 정도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으로 오히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될 텐데 금리에 대한 하반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7월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수혜 업종 플러스 또 실적에 대한 연관성이 작은 업종 그렇다면 결국 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증시는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뭐 고객 예탁금이 여기서 크게 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은 계속 화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권사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계속 호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7월은 약간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운은 유지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7월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